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배연사 투자 스터디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터디의 첫 번째 주제는 미국 배당성장주 시리즈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SOXL, TQQQ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SOXL과 TQQQ 10년 장기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큰 하락을 맞이할 경우 예상과 다른 전개에 멘탈이 흔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확신을 갖고 10년을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히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가 나올 확률이 반반일 때 제발 모가 나오기를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도가 나와도 살아남을 방법을 준비해 둔다면 내 차례가 올 때마다 떨지 않고 좀 더 맘 편히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OXL, TQQQ 장기 투자에 실패했던 이유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에 위만 바라보고 아래는 내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저에게 배당 성장주 투자는 SOXL, TQQQ 투자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상승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속 있는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SOXL, TQQQ가 아닌 미국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높여둔 이유도 바로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의 매력을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린 후 직접 1억을 투자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3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지난 9월 하락장을 활용해서 매수를 진행했지만 나머지 2번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달째 인내심을 갖고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사실은 한 번에 걸쳐서 매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금액이 클수록 크게 물리지 않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또 매수 기회가 올진 모르겠지만 인내심 있게 버티는 과정이 여러분께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고점에서 모든 금액을 매수하는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매수점을 잡을 때 최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아 최저점을 잡지 않는 이상 늘 후회가 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최고점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에 임한다면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큰 후회가 남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QQQ와 SOXL의 경우 현재는 최고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한참을 더 오른 뒤에 하락이 찾아와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불확실성에 마음 졸이며 베팅하는 것보다 차라리 충분히 기다린 후 최고점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쳤으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고 이 종목을 못 잡았다면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잡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다 보면 매수에 대한 조급증에 대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여유를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가 매수한 배당 성장주 기업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좋은 종목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선택이었고 어떤 기업이 안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개 정도의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가 기업 자체를 면밀히 분석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20개의 기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 건지 정도에 대한 언급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리치라는 앱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배당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앱을 열어볼 때면 저는 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게 있다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배당 성장 시리즈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세배 레버리지와 배당 성장 투자를 조금은 균형 있게 바라보시며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배당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후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의 3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세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짚어보고 생각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면서 투자 확신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뒤바꿀 미래기술 25라는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미래에 유망한 25가지 기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이므로 재밌게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배당 성장주 종목을 구성할 때도 분명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TQQQ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지성 작가가 쓴 미래의 부라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QQQ 또는 QLD, TQQQ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TQQQ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배 레버리지인 QLD 아니면 1배인 QQQ 모두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2050 에너지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 환경 분야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섹터는 순환합니다. 순환 주기가 빠른 분야도 있고 순환 주기가 느린 분야도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바이오주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관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전기차, 2차 전지가 대세였고 작년 말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단어와 함께 반도체 분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메타버스, NFT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탈탄소 친환경 분야 역시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고 관심이 커지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 분야는 일시적인 트렌드나 일시적인 테마로 접근할 분야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평생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메가 트렌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탈탄소화라고 말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살짝 살펴봤을 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전부 이해하며 읽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본 후에 SOX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열심히 정리한 후 함께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부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위대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투자 관련 서적들을 많이 사서 읽어봤는데요. 배당주 투자에 관한 책, 해외 ETF에 관한 책, 투자 기술적 방법에 대한 책, 재무제표, 회계 관련 책 등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책은 투자 기술이나 방법, 종목에 대한 책이 아닌 피터 린츠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란 책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음에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도 안 갖추어진 상태에선 좋은 종목을 찾고 좋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투자 기본서로 불리우는 책들은 현재 주식시장과 맞지 않는 예전 내용들이라는 생각에 투자 기본서 대신 최근에 집필된 책들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최근에 집필된 책들은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더 흥미롭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들을 친절하게 찝어주기도 합니다. 떠먹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갖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주식시장에서 통했던 방법과 지금 통하는 방법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책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예전엔 그 방법이 왜 통했으며 지금은 왜 통하지 않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시대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모습은 어땠고 마인드는 어땠는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일 거란 생각에 시간의 흐름대로 몇 권의 투자 기본서를 읽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에 영향을 준 두 사람,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를 읽어보면 가치 투자에서 넘어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읽어보면 현재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소형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에서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투자법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압축된 형태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투자 방법은 변해왔지만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 많은 시간을 썼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국내 투자자 중 존경하는 분은 주식농부 박영옥 님입니다. 이분께서 쓰신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유망 분야,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부터 단단하게 잘 다져놓는 것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좌절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솔직히 다시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완전 가치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 지겨워서 도저히 두 번 읽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좋다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죄송하지만 이 책은 제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TF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 유망한 섹터임은 틀림없지만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땐 ETF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현재 TAN이라는 태양광 산업 관련 ETF에 투자 중이며 어머니께서는 중국 클린 에너지 ETF에 투자 중이십니다. 중국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중국 정부의 지원도 확실하며 방향성 자체가 분명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야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엔 개별 종목을 택하기에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ETF로 투자 중입니다. 사실 저도 이 ETF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무대응이 대응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ETF들을 살펴보고 ETF에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함께 조사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차근차근 해나가도 우리는 분명 다 함께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적당히 감으로만 투자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며 투자해가는 사람,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리엔테이션임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얻어가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목차만 나열하지 않고 이야기를 담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남겨주셨던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려면 여러 증권사를 사용해야 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증권사에서도 여러 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유 종목 매수 시점과 계획에 따라 3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권사에서 수수료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맨 처음에 만든 계좌만 수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만든 계좌를 주계좌로 이용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면 종목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한 개 계좌에 매년 300만원씩 TQQQ를 모아가는 것과 매년 계좌를 한 개씩 추가로 만들며 추가로 만든 계좌에 300만원씩 TQQQ를 매수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 개의 계좌에 매년 300만원씩 추가 매수할 경우 2021년에 매수했던 300만원이 5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추가 매수할 때마다 평균 단가가 바뀔 것이므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항홀딩스라는 종목을 2개 계좌에 나눠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 1계좌는 운이 좋게도 평단 8.36이라는 거의 최저점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분할 매수를 진행할 땐 주가가 이전보다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 2계좌에 18.62달러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둘을 한 계좌에 담았다면 평단은 12에서 13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누어 담은 이유는 아무리 큰 하락이 오더라도 8.36보다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제1계좌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웬만해선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므로 제1계좌의 이항홀딩스는 심리적인 어려움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심리상 마이너스로 오랜 시간이 흐를 경우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평균 단가 차이가 나는 경우엔 이를 분리해서
하나는 플러스가 되게끔 놔두는 것도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300만원으로 매수한 TQQQ 평단이 100달러였는데 2022년에 극단적인 하락이 찾아와 주가는 20달러가 됐습니다. 이때 300만원으로 그 계좌에 추가 매수를 한 경우 평균 단가는 60달러가 됩니다. 20달러의 주가가 반등을 해서 100% 상승했다고 했을 때 40달러가 되더라도 내 계좌엔 마이너스 34%가 찍혀 있습니다. 이번엔 300만원을 2022년 계좌에 따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계좌는 마이너스 80% 하락 후 60만원이 됐으며 100% 반등하여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반등을 했었지만 마이너스 60%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계좌는 20달러라는 저점에서 300만원을 매수한 후 100% 반등이 일어났으므로 플러스 100%가 찍혀 있습니다. 계좌를 나누지 않은 경우, 나눈 경우 모두 200만원 정도 손실이 난 것은 변함이 없지만 계좌를 나눈 경우 한 계좌는 하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여 수익을 냈다는 생각에 멘탈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입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우리의 멘탈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배당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흥미롭게 풀어갈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